아, 네, 잘 들리나요? 오랜만에 해가지고 다 까먹었는데 화면 어떻게 이거로 내가 이렇게 아 보이나요 화면? 잘 되고 있나요? 네, 오랜만이네요. 거의 안 켜요. 안 하죠. 사실 안 한 지 몇 개월 된 것 같은데 1월 11일 마지막으로 한다 해서 그때도 주말이었으니까 사실 지금 한 달이 넘었죠? 쉰지? 한 달이 넘었는데 오랜만에 영상이나 좀 찍을 거 하고 켰습니다. 요즘 시간이 많이 남아서 사실은 장세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음, 음. 요 화면 보이나요? 화면 복귀할 생각은 없어서요 아직. 네, 한 달 쉬었는데 아마 그냥 계속 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솔직히 다른 분들 다 안 들어오시는 거 보면 알람을 다 끄셨나 보네요. 그냥 오랜만에 켰는데 이거를 조금 봅시다. 어쨌든 오늘 이제 제가 잡은 트레이딩인데 어떻게 요즘 거래는 하시나요? 요즘 거래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쉬고 있습니다. 제가 언급을 드렸잖아요. 26년의 PA는 다르다. 그러고서 이제 1월에서 이제 한 달이 지났죠. 그래서 한 달이 지나서 방송을 킨 건데 딱 그때 쉬는 오늘이 거의 쉬는 날 이후로 한 달이 지나서 방송을 킨 건데 이제 쭉 이렇게 26년의 장을 트레이딩 하면서 느낀 거는 정말 다르고 기회의 장이고, 그리고 제가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하는지를 조금 이제 보여드리면은 우선은 사실 이제 제 거래 방식은 돌고 돌아서 결국에 저는 제가 원래 하던 방식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 옛날부터 쭉 가르쳤던 내용이 하나도 틀림이 없다라는 게 증명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제가 25년에 가르쳤던 행해왔던 방식이 정답이었다. 적어도 최선의 정답은 아닐지언정 오답을 만들어주지는 않는 방식이었다라는 걸 스스로 다시 한번 느끼거든요. 오늘 차트를 예로 볼게요. 제가 오늘 차트에서 이걸 끄고 볼게요. 오늘 차트에서 그러면 거래를 안 하신 분을 제외하고 거래하신 분이 계시나요? 나는 거래를 했다 하신 분이 계시나요? 거래를 안 하시는 분은 솔직히 이걸 제가 설명을 해드려도 공감이 안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를 오늘 하신 분 계세요? 오늘이 아니라 뭐 계속 하는 분이 계시나요? 오늘 거래를 하신 분이 계시나요? 그럼 일단 볼게요. 자, 오늘 여기서 질문을 제가 조금 해볼게요. 오늘 이 차트를 딱 봤을 때, 이 차트에서 어떠한 게, 그러니까 본인이 바이어스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나는 롱이었다, 숏이었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나는 좀 어떤 식으로 오늘 차트를 봤다. 오늘 장 딱 들어섰을 때, 여기죠? 오늘 장 딱 들어섰을 때가 여기인데, 뭐 어쨌든 오늘 뭐 이 차트에서 나는 이걸 롱으로 봤다, 숏으로 봤다. 봤다면은 그런 의견이 뭔지 제가 그걸 좀 여쭙고 싶거든요. 틀려도 괜찮아요. 그냥 내가 왜 나는 여기서 롱으로 봤고 나는 왜 여기서 숏으로 봤고 장 시작 전에 장, 장 시작 전이에요. 장 시작 전. 나는 오늘 장 시작 전에 뭐뭐를 봤다. 장 시작 중간 말고요. 장 시작 한 이후 말고 장 시작 전에 내 바이아스가 뭐뭐 했는데 근거는 이러하다. 근데 장 시작 후엔 당연히 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장 시작 전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차트도 제가 옛날에 설명한 그 개념 그대로 나와요. 진짜로. 아니 저는 이게 볼 때마다 억울해요. 이렇게 맨날 내가 설명한 게 나오는데 아시아 세션 이퀄 로우를 타겟 해가지고 숏 포지션을 취하셨다. 뭐 요런 이퀄 로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차트에서
그러니까 이거 제가 백날 설명한 거지. 사실 뭐 제가 설명한 개념이 너무 많긴 하지만 오늘 차트를 봤을 때 제가 설명한 개념 중 어떤 개념을 사용할지 감이 오시나요? 솔직히 이 차트 봤을 때 이거 되게 많이 설명한 개념 아닌가요? 저는 오늘 일단 숏을 봤는데 그러니까 그게 정확히 어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항상 하던 패턴이잖아요. 그냥 항상 제가 항상 뭐라 해요? 이 똑같은 마켓이라니까요. 살짝 차트만 다를 뿐이지. 이 결과값을 도출하는데 저희가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그 근거는 똑같아요. 여긴 뭐예요? 하루에 데일리 맨날 설명했죠. 데일리 프로파일에 있어서 아시아와 런던 각각의 세션의 유동성이 남아있다. 이거 백날 설명하지 않았나요? 백날 설명했던 걸로 알아요. 자, 하이 타임프레임을 볼게요. 높은 타임프레임은 어때요? 높은 타임프레임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없어요. 높은 타임프레임에서 분석할 수 있는 거는 상하방에 대해서 유동성이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사실 그래서 높은 타임프레임에 있어서 오늘 저희가 크게 얻어갈 수 있는 건 없어요. ES도 동일하고요. 높은 타임프레임에 대해서 상하방에 대해서 유동성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사실 높은 타임프레임은 오늘 크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내부적인 데일리 프로파일을 활용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형성이 될지를 하는데 항상 활용했던 그거예요. 아시아와 런던에 대한 유동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 그죠? 그 부분을 활용한 거예요. 하루 데일리 프로파일에 있어서 세션들의 유동성이 남아있다. 에러인데 이제 어떠한 그 하루에 대해서 항상 말하죠. 이게 높이 가려면 뭐 해야 돼요? 롱이 나오려면 뭐 해야 돼요? 하방에 대해 매니퓰레이션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매니퓰레이션이 나오는 그 부분을 타겟할 수 있고 그 부분을 오늘은 깊게 타겟할 수 있는 이유가 뭐다? 하루에 대해서 유동성을 남겨놓은 그런 프로파일이고 더 나아가서 하방에 대해서 엔지니어링된 외부 유동성까지 있기 때문에 강력한 근거로서 깊게 볼 수 있는 거죠. 저 오늘 이 손익비에 대한 트레이딩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되게 크게 먹었는데 그래서 항상 그냥 맨날 하던 거였어요. 옛날에. 그리고 오늘 중요한 건 제가 항상 이런 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또 하나 뭐냐면요. 트레이딩은 뭐예요? 트레이딩은 이런 개념만 알아서는 사실 안 돼요. 항상 말하지만 이거 숏인 거 알아요. 근데 오늘 저랑 똑같이 숏에 대한 바이어스를 가지고도 제가 예전에 되게 소개를 하던 유튜버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는 오늘 2번 청산이 나서 더 이상 트레이딩을 못 하더라고요. 저랑 똑같이 숏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간 유튜버임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로 라이브를 하던데 여기에서 숏 포지션 2번을 잡았다가 털린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항상 컨펌이 중요하다는 이유도 그거예요. 바이어스가 있으면 그 다음에 그거를 컨펌할 때까지 기다려라 한 이유가 그거예요. 방향성이 맞아도 이런 데서 털리니까. 그 친구는 어디에서 털렸냐? 이런 캔들이 내려오는데 꼬리에서 잡아서 털렸습니다. 항상 말하죠. 캔들의 마감을 봐야 되는 이유예요. 맨날 말했잖아. 이거는 제가 한 100번은 넘게 말했을 거예요. 이 개념 자체도 되게 많이 말한 개념이고 제 진입점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더러운 구조를 형성을 하죠. 그럼 이 박스가 깨져야 돼요. 깨지는 신호가 어디서 나오나요? 똑같아요. 항상 맨날 하던 거. 여기부터 갑자기 구조가 바뀌죠. 위아래로 꼬리를 달아요. 달다가 갑자기 뭐가 나와요? 갑자기 뜬금없이 갭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갭에 대한 반응을 보려고 갭이 완성됐을 때 여기서 저는 먼저 5개를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갭에 대해서 반응을 좀 보는데 저점이 다시 한번 깨질 때 여기서 5개를 들어가서 총 평단이 이쯤에 걸려요. 10개로. 그리고 내려올 때마다 분할을 쳐서 여기까지 익절을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그런 식으로 리스크가 매니지 됐는데 중요한 거는 항상 컨펌이다. 컨펌. 이 자그마한 이 분봉 몇 개 기다리는 것 차이로 남들은 여기서 청산을 당했는데 저희는 그대로 끌고 오는 거죠. 항상 중요한 거. 봉의 마감. 그 몇 초 기다려서 이거 그리고 어제도 똑같아요. 똑같이 볼게요. 제가 왜 항상 컨펌을 강조하는지.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자 어제도 제가 숏을 잡았어요. 어제도 제가 숏을 잡았는데 어제는 어디서 잡았냐. 자 우선 볼게요. 어제 같은 경우에 차트가 어때요? 이걸 제가 리플레이를 해볼게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어떠하냐면요.
오늘 며칠이야? 2월 3일. 이월 13일.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땠냐면요. 어제 보면은 Why is it freezing? 오케이. 어제 보면은 어제는 좀 더 차트가 쉬웠죠. 우선 장 초반에는 어때요? 어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장 초반에 딱 이제 들어가서 차트를 봤는데 차트를 보니까 8시 반에 이벤트가 있었죠. 이벤트 이후에 굉장히 급격한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유동성을 가져간 상태고요. 근데 유동성을 다 가져간 게 아니에요. 상방에 대해서 유동성을 만들어 둔 상황이죠. 그죠? 동일해요. ES 같은 경우에도 유동성이 강화되었어요. 한층. 내부적으로 가져간 동시에 외부 유동성을 어제 남겨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저희가 장을 시작을 해요. 여기서 장을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처음에 열어둬야 될 건 뭐예요? 당연히 9시 반에 대해서 내부적인 매니플레이션을 주고 한 발 더 쏴주면서 여기에서 뭘 한다? 제가 처음에 봤던 건 뭐겠어요? 여기서 내부적인 매니플레이션 9시 반에 대한 매크로 매니플레이션 나오고 가져가면서 하방 찍어주는 거죠. 처음에 이걸 봤겠죠? 그죠? 근데 이게 안 나와요. 차트가 어떻게 돼요? 그대로 흘러요. 자,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포지션의 가능성은 뭐냐? 첫 번째로 가능한 포지션은 뭐냐? 숏이겠죠. 엔지니어링으로 보고 오늘 8시 반부터 밀어준 부분에 있어서 뭐 이런 이벤트에 대한 저점이라든가 타겟을 할 수 있어요. 근데 probability, 그러니까 이게 높은 등급에 대한 셋업은 아니죠. 셋업은 맞네요. 셋업은 맞는데 가능은 한데 제가 취하지 않았던 이유는 높은 등급에 대한 셋업은 아니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는 기다려요. 여기서 숏을 잡지 못합니다. 여기서 숏을 잡지 못해요. 마음에 안 드니까 조금 더 봐야겠다. 뭘 봐요? 첫 번째로 제가 봤던 거는 이 부분에 대한 리액션이에요. 왜? 여전히 상방에 대한 저는 확률을 높게 보고 있어요. 이런 게 가능하니까. 조금 9시 반에 대한 매니플레이션을 이런 식으로 깊게 준 다음에 갈 수 있는 그런 확률과 동시에 이 시간 갭이 마감을 하면서 제가 보고 있던 건 이런 식으로 시간 갭이 마감을 하면서 이거를 마감한 다음에 캔들이 활용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롱에 대한 방향성을 조금 더 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디서 숏을 들어가냐면 어제는 좀 되게 늦게 들어갔어요. 오늘은 되게 일찍 들어갔잖아요. 근데 어제는 쭉 기다려요. 여기서는 이제 뭐예요? 롱에 대한 방향도 나오지 않았죠. 뭐 어떤 FVG 하나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언제 구조를 만들죠. 똑같아요. 구조를 만들고 보여줘요. 그대로 보여줘요. 근데 이 보여주는 부분이 어디냐가 되게 중요해요. 보여주는 부분이 이전에 보고 있던 이 부분을 깨는 부분인과 동시에 이게 당시 시간봉이 마감을 해버려요. 여기를 뚫으면서 그나마 ES 같은 경우는 조금 사이즈가 있었어요. 이 갭이. 그래서 조금 더 신뢰를 둘 수 있었는데 NQ 같은 경우에는 시간 갭이 굉장히 사이즈가 얕게 나오기도 했고 몸통으로 이미 뚫리는 상황이었고 플러스 내부적으로 5분봉에 대해서는 이미 전환도 나왔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여기 오늘 했던 거랑 똑같아요. 구조를 만들고 FVG를 보여주면서 힘이 나올 때 이때입니다. 제가 진입을 하는 거는 힘이 나올 때 그리고 쭉 제가 이 당시에 손익배를 굉장히 길게 가져갔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그냥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진짜 그냥 기다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간을 기다리면은 보여준다. 이런 기간을 기다리면 된다. 제가 포지션을 잡는 게 거의 10시죠? 그러니까 30분 동안 기다린 거예요. 포지션 한번 잡으려고. 30분을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포지션도 요런 데인가? 거의 이런 데서 잡았거든요. 요런 데서 잡고 여기에서 조금 더 추가 진입을 해요. 그래서 손절을 제가 그 당시에 어떻게 걸었냐면은 손절이 평단이 거의 이쯤이었고 그렇게 좋진 않아요. 여기서 바로 진입하진 않고 조금 더 기다렸어요. 왜냐면은 이 당시에 여기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날은 방향성이 롱이었잖아요. 그런 데선 오늘은 방향성이 숏이었으니까 되게 공격적으로 진입을 했지만
전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은 롱이었는데 숏을 진입한 거라서 항상 이럴 땐 전 좀 시간이 걸려요. 왜냐면은 의심을 하거든요. 계속해서 어쨌든 바이아스는 롱이니까 이거를 전환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려서 이런 데서 바로 오늘처럼 진입하진 못했고 이런 데서 한 번 더 꼬리 달리는 것까지 보고 이제 분할로 좀 진입을 했는데 손절은 이제 이런 갭에 대해서 걸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마무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게 항상 이거예요. 결국에는 중요한 게 이 내부적으로 항상 이런 부분에서 털리지 않는 거. 그럼 뭐예요? 이 갭과 조금 더 높은 타임프레임과의 이 연계를 조금 해주셔라. 오늘이요? 어디요? 네. 오늘 제 진입이요. 여기서 진입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캔들 마감 직전에 한 거예요. 사실은 이때가 캔들이 한 5초 남았었을 거예요. 그래서 5개 진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10개 진입하는 데 있어서 5개 진입하고 여기서 저점 깨질 때 5개 진입해서 평단이 여기였어요. 그리고 손절은 이거 갭 안 뚫리는 대로 잡았고 진입하신 캔들 다음 캔들이 윗골이 길게 되면은 갭이 없어지는데 이 캔들 마감에서 이미 갭이 생겼어요. 여기서 갭이 생기잖아요. 얘 마감이요. 얘가 마감한 다음에 얘가 마감할 때 진입한 거예요. 얘 마감해서 갭이 생기잖아요. 이 갭을 보고 진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갭에 대한 반응을 보고 더 넣고 싶었죠. 저는 만약에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됐어요. 여기에서 이제 5개가 들려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제 포지션이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절반만 진입한 거죠. 원래 제가 리스크를 보통 5,600불 정도를 지는데 이제 여기는 지금 300불 리스크로 이렇게 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원하는 건 뭐예요? 캔들이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 다음 지금 이 캔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꼬리 달면서 갭 맞고 또 내려갈 수도 있고, 근데 갭 맞고 내려가는 이런 캔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면은 더 진입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5개를 진입을 하고 보는데 저점 깨고 힘이 쭉 나오니까 여기서 뭐예요? 바로 이제 5개를 진입해서 10개를 맞추죠. 평단은 조금 이렇게 따라오죠. 그러면 리스크도 조금 과감해지고, 근데 이게 좀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확실하게 보일 때 저는 그래서 오늘 이런 식으로 좀 진입을 했는데 네 공격적인 진입이죠. 되게 갭만 보자마자 바로. 근데 오늘은 그럴 만한 근거가 있었다. 어제와 다른 점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확인하고 싶었던 게 이 확률을 높이고자 확인하고 싶었던 게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기다리느라 되게 포지션을 늦게 잡았던 거고, 그리고 제일 항상 중요한 게 사실 이렇게 지나고 보면요, 여기에서는 그 어떤 진입점도 안 보이지 않나요? 사실은 물론 여기에서 어제 보면 여기서 숏을 잡은 트레이드들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근데 항상 저랑 조금 시간을 보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실 이런 캔들에서 진입점을 찾는다는 게 사실은 얼마나 확률이 낮은 진입인지를 아시잖아요, 다들. 이 그림에서 어떠한 부분도 저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사실 그냥 안 들어가면 되거든요. 이날 30분 포지션 안 잡는다고 오늘 이 포지션을 놓친다는 것도 아니고 항상 주잖아요. 요즘 장은 항상 줘요. 사실 그 전날을 봐도 심지어 좋은 셋업이 있어요 또.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난 거라 기억들이 다 안 나가지고 항상 요즘 장은 어쨌든 무조건 자리를, 너무 좋은 자리를 이렇게 준다. 이날도 볼까요? 똑같은데 사실은. 근데 이날은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날은 되게, 이날이 내가 4시간 갭 닫고 하는 그날인가? 기억이 안 나네요. 이런 걸 바로바로 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사실 맞네.
요 날을 보면은 그 전전 날도 똑같아요. 캔들이. 그러니까 맨날 옛날에 가르치던 그 개념이 맨날 나오는 그런 패턴인데 요즘 요 날도 보면은 본장에서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서 본장에서 매니플레이션이 하방으로 나와요. 자, 여기서 그러면 보게 되면은 이 상태죠. 이 상태죠. 하방에 매니플레이션 나오는 거 첫 번째 기다린 거죠. 아니면은 뭐 솔직히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여기에서 뭐 기다리기보다도 이 숏을 잡을 수도 있었겠죠. 여기에서 리액션이 나오기는 했으니까. 근데 조금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잡는 거라 확률은 낮죠. 왜냐면은 상방에서 아직 가져가지 않은 유동성, 여기 뭐예요? 이퀄 하이죠. 이런 유동성도 남아있고 이날이 아직도 이날 이제 기억난다. 이날이 자 여기서 이날이 보게 되면은 자 이퀄 하이를 보여. 이퀄 하이를 이 ES를 보면요. 이날에서 ES는 차트가 어때요? 자 여기서 9시 반에서 피크 찍고 매니플레이션 하방으로 나왔죠. 지금 여기 NQ ES도 동일하게 나와요. 그러면서 뭐예요? 위에 equal high NQ equal high 유동성을 만드는 고점이 하나 더 생긴 거죠. 이 유동성들에 대해서 그죠? 유동성을 한층 더 옛날에 항상 하던 거잖아요. 자 위랑 아래에 유동성이 있어요. 그죠? 위랑 아래에 유동성이 있고 아래 유동성을 가져갔어요. 그럼 뭘 봐요? 위에를 봐야 돼요. 심지어 이게 뭐예요? 매니플레이션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자리예요. 왜? 9시 반에서 스퍼트를 준 자리잖아요. 그죠? 여기 뭐예요? 여기는 internal manipulation 주고 이것도 맨날 하던 거죠. 여기가 9시 반에 대한 매니플레이션이고 이게 디스트리뷰션 분배예요. 근데 이 분배가 높은 타임프레임에서 보면 또 하나의 조작이다. 그죠? 항상 하던 거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더 높은 타임프레임에 대한 조작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점을 가져가요. 그리고 여기 뭐예요? 4시간 갭이에요. 그죠? 그리고 뭐예요? 위에 만들어둔 유동성이 있다. 그럼 여기서 답은 이미 여기는 너무 쉬운 차트예요. 연관 자산에서도 심지어 똑같아요. 근거가. 그죠? 만들었어요. 유동성을 여기서. 누가 봐도 유동성을 만들었어요. 왜? 가져가려고. 그리고 NQ에서는 저점 가져가고 4시간 갭. 여기도 뭐예요? 4시간 갭. 너무 obvious해요. 그리고 뭐예요? 하이 타임프레임에 대한 트렌드. 뭐 여러가지 bullish 볼 게 더 없는 자리예요. 이날이 이제 거의 모든 근거를 활용할 수 있던 자리가 아닌가. 그래서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심지어 여기가 뭐냐면 자 이거 뭐예요? internal SMT죠. 그죠? 고점과 저점에 대해서 여기 뭐예요? SMT도 친절하게 띄워줘요. 근데 이 자리가 또 뭐냐? 하이 타임프레임에 대한 SMT도 있다. 이중으로 SMT까지 띄워줬다. 자, 근거가 몇 개예요? 셀 수 없이 많은 자리예요. 이런 자리를 그러니까 옛날에 설명했던 거 그대로 나오거든요. 진짜로 하나도 빼먹지 않고 나오잖아요. 9시 반에 대한 매크로 매니플레이션 이후에 이 매니플레이션이 뭐다? 더 큰 타임프레임에 대한 이 구간에 대한 매니플레이션이 되기 위해서 그 구간이 뭐예요? 높은 타임프레임에 대한 SMT를 띄우고요. 심지어 출발 전에 뭐예요? 인터널 SMT까지 친절하게 보여줘요. 나 여기 조작했다. 조작한 자리가 어디예요? 4시간 갭이다. 근데 이게 뭐예요? 연관 자산에서 똑같이 4시간 갭이다. bullish 해요. 근데 뭐예요? 장 시작 전에 만들어 놓은 유동성과 오늘 아침부터 이날 아침부터 만들어 놓은 이 고점에 대한 이 고점이 몰려있는 이퀄 하이에 대한 유동성이 존재하는데 하방의 유동성은 끝났어요. 위에만 남아있어요. 모든 근거가 위에를 가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ES 위에 유동성 남아있어요. 이런 자리를 보면은 이런 자리는 그래서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요번 주에 있어서 SS급 셋업이라고 하면 여기죠. 근데 사실은 저는 요즘 느끼는 게 제 기준에서는 사실 요즘 차트는 웬만해서는 다 셋업이 좋아요. 보이면 가요. 그래서 이런 구간을 기다리면 된다. 그냥 진짜로. 여기도 보면은 어때요? 보면은 이런 뭉툭하게 그냥 박스권 만들다가 여기서 심지어 인터널 SMT 주고 인터널 SMT까지 주면서 친절하게 갭까지 이런 사이즈로 띄워요. 아니 만약에 뭐 이런 데서 진짜 뭐
뭐라 해야지, 발가락에서 잡는 애들은요 분명 여기 이 양봉에서 들어가서 또 털려요. 그죠? 근데 저희처럼 이제 기다리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마감해서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캔들 뭐 한 몇 초 남았을 때 들어가면 대충 한 이쯤이 될 거예요, 형단이. 여기쯤이 된다고 칩시다. 그럼 손절은 어디에 걸어요? 갭 하단에 걸겠죠. 갭이 뚫리는 걸 보고 싶지 않으니까. 이렇게 걸려요. 익절은 어디에 걸어요? 이코어 하이. 이 당시에 저는 NQ로 들어가긴 했는데, 이 당시에 보면은요 이제 일단 손익빈이 이렇게 잡히겠죠. 근데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자, 모든 근거까지 완벽하고 이렇게 진입을 했다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뭘 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봐야 될 거? 익절을 어디서 하느냐. 항상 제가 강조하는 마지막, 트레이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리스크 매니지먼트. 뭐 이런 확률을 높이는 셋업을 찾는 거, 기술적 분석 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진입하고 손절 거는 것도 다 좋은데, 내가 수익을 보고 있으면 그 수익을 지켜라. 그리고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게 뭐예요? 여기서 분할익절을 어디서 할지를 각각 설정을 하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ES 차트를 봐요. ES가 고점을 가져갈 때. 두 번째 NQ가 여기 고점을 가져갈 때.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이런 고점 이코어 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본인만의 근거가 계속 있겠죠. 이 당시의 차트를 라이브로 계속 보면서 뭐 이런 ES가 이런 고점을 딸 때라든가, 이런 데서 계속 마이크로로 분할 익절을 진행을 해주는 거, 거기까지 들어가면은 완벽한 트레이딩이 되겠죠. 이런 자리에 있어서는 저는 이 당시에 조금 분할 익절을 많이 치기는 했는데, 왜냐면 제가 이때 기억나는 게, 이때가 화요일이거든요. 이 전날 월요일에 제가 살짝 털렸어요. 초반에, 장 초반에 와리가리에서 월요일 날에 살짝 털린 기억이 있어가지고, 나 손실이 났다기보다도 롱을 잡고 본전하고 그게 여기서 되게 많이 일어났어가지고, 이런 데서 롱을 잡았는데 이런 캔들에 대해서 본전하고 이런 데서 잡아서 결국에는 약수익을 내긴 했는데, 그래서 이 월요일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조금 이제 분할익절을 세게 가져가긴 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항상 그런 것까지 해야지 완벽하게 트레이딩을 한 날이라고 볼 수 있다. 너무 좋은 셋업이죠 이거. 근데 굳이 이런 거 하루를 SS급 셋업을 놓쳤다고 해도 이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맨날이 SS급 셋업이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맨날 나와요, 맨날. 이 캔들의 움직임 보세요. 제가 항상 옛날에 강조했죠. 프리장 하지 말라고. 왜 하지 말라 해요? 여기 보세요. 이 4개의 세션 간의 움직임보다 하나의 세션, 단 1시간 내의 움직임이 훨씬 커요. 이 세로 길이 보이세요? 훨씬 커요. 이 4개의 세션 내에서 만든 움직임보다 한 세션의 움직임이 크다. 여기도 프리장 이거 할 필요 없다. 왜? 그죠? 시간은,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렇고, 요즘 차트는 너무 좋아요, 변동성이. 다시 말하지만 옛날에 했던 거 그리고 그대로 사용을 해도 돼요. 이렇게 말로 풀어서 하니까 자세하게 하지도 않았는데 다 보이잖아요. 계속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작년보다 수익을 분명히 내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차트가 훨씬 쉬워졌으니까. 사실 근데 그래서 제가 복귀를 안 하는 것도 있어요. 트레이딩을 하면 돈이 벌리는데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돈이 안 벌리는 애들이 오히려 이제 돈이 벌리면은 굳이 유튜브를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요즘 그래서 그래요. 어쨌든 장은 되게 좋고, 이 장이 좋은 만큼 예전에 했던 거 그대로 해서 좀 수익을 다들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차트가 너무 변동성도 크고 좋아가지고. 일단 그리고 지금도요. 사실 이제 저는 이제 트레이딩을 이미 익절을 했으니까 더 안 할 건데, 이미 그 일관성 룰 때문에 더 할 수도 없고, 지금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차트 한정으로는
지금 움직임이 나오잖아요. 이런 데서도. 어디에요? 15분 갭 말고 이런 움직임 나오죠. 아니 그러면은 이런 데서 이제 뭐 여기 깼을 때 이런 데 저점 깨면서 계속 리액션 이어져 나올 때 요런 이쯤의 캔들에서 여기까지 손절 잡고 어디까지 이런 저점까지 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ES가 이런 저점을 가져갈 때까지라든지 아니면 YM이 특정 외부 저점을 가져갈 때까지라든지 그러니까 계속 가능해요. 이런 변동성 살아있는 움직임이 계속 보이면은 이게 캔들이 여기서 갭 마감 좀 해줘야 되는데 들어가려면은 이런 식으로 띡한 두꺼운 캔들이 나오면서 이런 데서 이제 진입을 하는 건데 변동성이 있는 장이라서 사실 뭐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새로운 것도 시도하려고 몇 번 실험도 하고 그랬는데 그냥 원래 하던 게 제일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다시 이런 구간이 나오잖아요. 1월달 초반에 살짝 이런 거 없었는데 그냥 가던데 이제는 차트가 정상화돼서 그런지 이런 매크로에 대한 페이크라고 할까요? 트레이더들을 터는 이런 저희 같은 단타 트레이더들을 터는 구간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원래 하던 방식 그대로 가면은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한 해가 된다. 26년이라고 달라지는 건 1도 없고 다만 원래 하던 대로 하면은 더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 건 확실하다. 오늘 같은 날은 그리고 계속 좀 이어서 말을 하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면은 뭐 어제도 결국에는 이런 데에 대한 저점을 가져갔듯이 오늘도 충분히 좀 이런 데까지 열고 지금 차트 같은 경우를 보면은 좀 열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보면은 이런 게 되게 예쁘죠. 여기 안 치기는 했는데 여기서 만약 계속 음봉 힘 나오는 큰 음봉 나오면서 이런 걸 뚫어내면은 이제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손절 걸고 이 빨간색이 익절이라고 가정했을 때 네, 이미 좋은 셋업은 지나간 자리니까 사실 뭐 질문 있으신가요? 요번 주 그냥 다 물어보셔도 되거든요. 오늘 너무 일찍 퇴근이라서 시간 남아서 좀 킨 거고 질문 있으신가요? 뭐 요번 주 하는데 나 이거 손절 났는데 이런 거 봐달라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냥 아무거나 질문 주시면 됩니다. 1시에 끌게요. 1시에 한 20분 더 하다가 원래 보통 1시에 제가 퇴근을 하거든요. 요즘 퇴근 시간도 되게 좋아졌어요. 사실 11시 반에 해가지고 되게 늦게 자잖아요. 근데 요즘 1시면은 다 퇴근하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뭐 이게 퇴근한다고 바로 잘 수 있는 건 아닌데 컴퓨터 보다가 하는 거라서 보면은 여기도 10시 반, 1시죠. 사실 근데 이전에 이미 퇴근을 해요. 여기서 입절을 하니까. 유튜브를 하면은 뭐 이런 데서 영상도 찍고 하면 2, 3시 돼 갈 텐데 안 하니까 이것도 여기 같은 경우에도 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때는 조금 늦게 했던 걸로 기억하긴 하는데 드래그 선택해서 삭제 어떻게 하나요? 드래그 선택해서 삭제 그게 어떤 거죠? 드래그 선택해서 이건가요? 이거? 네, 컨트롤 누르면 돼요. 컨트롤 이렇게 해서 시장가 진입이죠. 네. 저는 80%가 시장가예요. 예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그리고 플랫폼은 지정가랑 시장가랑 똑같아요. 그 수수료가 코인은 다르잖아요. 여기 플랫폼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시장가 합니다. 제가 보고자 하는 게 나오면은 뭐 근데 체결이 좀 밀릴 순 있어요. 시장가로 하면은 그래서 뭐 그런 거는 본인 입만 맞게 하시면 되죠. 지정가로 해도 비슷하게 먹는 경우가 있는데 주문 체결이 안 되면은 그건 성 나가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 이 캔들이 되게 빠르게 내려가는데 지정가를 안 가져가면은 성 나가죠.
그래서 그냥 시장가로 합니다. 어차피 손절이 나면 손절이 나지. 지정가를 하든 시장가를 하든. 오늘처럼 예상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제랑 다른 게 어제 제가 숏을 잡을 때 되게 뜸들인 이유는 그냥 바이어스가 롱이었어서 그래요. 오늘은 애초에 들어오면서부터 여기서 숏을 볼 생각을 조금 강하게 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여기가 맨날 언급하던 그거잖아요. 저는 그냥 애초에 숏을 볼 생각으로 마켓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리액션 자체가 이 구간을 벗어나는 이 구간과는 다른 리액션이 이미 나오고 있다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여기서 무식하게 들어간 게 아니라 리스크 리스크를 관리를 하면서 들어간 거죠. 여기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절반만 들어가고, 그리고 마감하고 여기를 뚫으니까 여기서 나머지 다 들어가고, 그냥 유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뭔가 막 외워서 하는 공식 그런 게 절대 없어요.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얘 이렇게 했네, 나도 이렇게 해봐야겠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데는 결국에 이런 배경이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트레이딩은 여기도 지금 말한 거 나오고 있죠. 뭐 저는 들어가도 돈을 더 못 벌어서 못 들어가는데 좋죠, 이런 데도 셋업. 근데 이런 데보다는 확률이 높은 셋업은 아니다. 여기서 들어가면은 이런 데서 익절을 했겠죠. 여기 익절을 걸겠죠. 갭 뜰 때 시장가 진입하면은 갭까지 다시 되돌리는 경우에 본절이 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항상 이게 그러니까 이거에 진입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이 사람은 갭 뜰 때 진입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여기서 갭이 떠서 진입을 하는 그 배경이 있잖아요. 여기서 1분봉 FVG 봤다고 진입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차트의 해석이나 그런 걸 사실 중점적으로 보셔야 돼요. 컨펌은 컨펌 따로 있는 거고, 여기에서 진입을 하기까지 단순히 이거 하나 보고 진입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이미 눈에는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갭을 다시 치고 가는 그런 경험이 있는 차트가 있나요? 최근에 한 주에? 그런 거를 미리미리 복기를 하셔야지 나중에 스스로 보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 걸 복기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 스스로가 봤을 때 여기서는 왜 갭을 다시 치고 갔나. 예를 들면 이런 구간이죠. 갭이 나왔는데도 여기를 다시 쳐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잖아요, 여기서. 그죠? 뭐 요런 구간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애초에 뭐 요런 구간을 예로 들자면 뭐 그 이후에 더 좋은 셋업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랑 차이는 뭐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단 하나예요. 그러니까 캔들 음봉 이후에 양봉 살짝 나오면서 만들어준 굉장히 차이한 사이즈의 갭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후에 진입하는 구간들을 보면은 FVG를 활용해서 진입하는 구간들을 보면은 일정한 블록을 형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블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오늘도 제가 라이브를 보면서 다른 애들 걸 보면서 느꼈지만 숏을 잡으려고 하는데도 여기서 털려요. 그러니까 그런 구간이 있어요. 이미 트레이더들을 조금 매크로, 그러니까 항상 이 9시 반에 몰리는 변동성에 몰리는 트레이더들을 죽여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간 이후에 나오는 얘는 되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엔 블록을 뚫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CSD를 본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사실은 어떤 구간도 없이 그냥 나오는 구간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런 타이니한 사이즈는 심지어 사이즈도 믿을만 하지도 못해요. 이런 구간에선 진입을 삼가하게 되는 거죠. 그쵸? 여기서 뭐가 형성된 것도 없는데, 형성된 거 없이 그냥 뭐 요거 하나 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물론 여기는 근거는 있어요. 사실 진입한다면은 여기서 되게 이런 걸 이렇게 가져가니까 근거는 있는데, 이후에 나오는 캔들은 훨씬 신뢰도 있죠. 그리고 이후엔 뭐예요? 이런 구조를 만들고요, 이런 CSD를 깨는 것도 보이고요. 그래서 사실 그냥 이거 단일로 보는 거는 아니에요. 저도 그냥 단일로 볼 거면 차라리 요런 사이즈가 나오면 신뢰도가 있겠죠.
사실 보통은 이제 만약에 여기에서 이 구간이 없다고 쳐볼게요. 이 구간 없이 여긴 그냥 없는 거예요. 이게 없이 바로 이런 움직임이 나왔다. 그럼 진입을 해요. 진입을 하는데 저는 여기서는 불타기로 진입을 할 것 같아요. 원래 내가 10개를 진입할 거면 이런 데서 5개를 들어가요. 그리고 손절을 여기 걸고요. 여기 건 다음에 캔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캔들이 여기 갭을 터치하고 갈 수 있어요. 그럼 터치하고 여기를 올릴 때 이런 데서 5개를 진입을 하고 터치한 캔들에 대해서 손절을 걸어준다든지, 다시 한번 매니플레이션을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가져갈 것 같아요. 갭 사이즈가 크니까 손절도 커질 수 있으니까 분할로 넣고 반응을 주면서 올리면 한 번 더 신뢰도 있는 캔들이 나오는 거니까 거기에서 또 진입을 해서 10개를 맞추고 손절을 이런 식으로 꼬리 달면서 마감한 부분에 대해서 당기고, 여기에 손절이 걸리거나 뭐 여기에 걸릴 수 있는데 당기고, 그러면 리스크는 똑같은데 내가 보고 싶은 건 다 본 상태고 물량은 내가 넣고 싶은 거 다 넣은 상태고, 그런 식으로 좀 스마트하게 유동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도 똑같이 했잖아요, 사실은. 그죠? 오늘도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했는데 오늘은 이제 갭 사이즈가 커서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굉장히 이른 진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기도 하고요. 여기도 막 진입을 하신 분이 만약 있다면은 본절이 이미 걸렸겠죠. 여기를 뚫고 이런 식으로 갭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똑같잖아요. 구조를 깨면서 나오는 이런 갭이 되게 중요해요. 바이어스가 본인이 원하는 방향까지 있다면은 잘 가잖아요. 뭐, 어,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대한 이런 갭들은 의미가 없고 이런 구조가 좀 생겼을 때, 그러니까 트레이더들이 이런 데서 많이 털린다니까요. 항상 말하지만 트레이더들은 물타기를 하는 애들이 아니면 이런 원웨이에선 잘 안 털려요. 이런 박스권에서 되게 많이 털리죠. 이런 데서 슬슬 여기서 유동성 가져가고, 걔네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유동성 가져가고 슬슬 마무리되네, 슬슬 오르겠다, 근거가 없어요. 그냥 슬슬 오르겠다요. 캔들이 멈추니까. 이런 데서 롱 잡다가 손절이 나죠. 뭐 이런 데서 롱 잡아요. 뻔해요. 롱 잡고 손절이 나가죠. 그리고 뭐 이런 데서 이런 거를 이제 CSD로 보고 캔들이 이렇게 뚫을 때 이런 데서 롱이 타요. 롱토 타지죠. 이런 데서 캔들이 CSD 뚫었다, 돌파의 매수, 이런 데 롱 가고 또 이런 데서 손절 나가고, 그런 구간이 지나니까 진짜 움직임이 나오고. 사실 그리고 이런 갭은 당연히 의미가 없죠. 바로 위에 똑같은 사이즈에 대한 갭이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해소했는지도 안 보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런 구간을 피하는 방법, 이런 구간을 피하는 방법, 옛날에 항상 언급했던 그런 게, 옛날에 25년도에 차트가 되게 더러웠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특화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트레이딩을 하면 할수록. 욕심을 낼 필요가 없어요. 욕심을 내서 여기서 틀리는 그거를 감안하면은 유튜브에 뭐 익절했다 올리는 애들도 오늘 보면은 손절이 나면서 어차피 다시 반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애들 보면은. 그래서 결국엔 25년도에 했던 게 저는 최고의 매매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되돌아왔거든요. 이런 구간을 피하면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하는 매매. 오늘 매매 횟수 한 번이에요. 단 한 번. 매매 시간 30분이에요. 30분. 30분도 안 돼. 얼마야? 오늘 매매 시간 15분이에요. 15분. 맞냐, 여기? 15분. 맞네. 예. 네. 그래서 트레이딩을 길게 할 필요도 없고 많이 할 필요도 없다. 15분. 단 15분이에요. 오늘은 조금 드라마틱한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25년도에 계속 강조를 했죠. 요런 데서 기다려라, 캔들의 마감을. 요게 일단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그냥 기다리면 된다. 기다림이,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ICT 다 제껴두고 트레이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다림이랑 손익비 매매, 리스크 관리 이 세 개죠. 맨날 하죠. 사실 뭐 막 잘하는 척 하려면 되게 많은 언어들을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LLL 이렇게 해서 뭐 어려운 용어 나오면서 뭐 buy side liquidity, sell side liquidity, equilibrium 뭐. 근데 다 제껴두고 ICT를 안 하는 사람 중에서도 돈을 버는 사람은 결국에 본인만의 어떠한 이 엔트리를 기다릴 줄 알고 리스크를 감수할 줄 알고 감수하는 스마트하게 감수하는 방법을 알고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지금 ICT가 되게 잘 먹히긴 해요. 다시 차트가 좋아져서 변동성이 생기니까. 근데 ICT를 안 하더라도 결국에 트레이딩에서 중요한 거는 기다리는 거, 리스크 관리 이 두 개면 충분하다. 정신적으로 해이해지지 않는 거. 계속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로봇 같은 본인만의 시스템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정신력. 심지어 오늘 롱 포지션에 대한 바이아스일 수가 있어요. 이런 데서 보면은 저점을 가져갔죠.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롱을 볼 수 있는 자리잖아요, 여기가. 근데도 만약에 물론 저는 숏에 대한 방향성을 보고 있어서 여기서 롱을 잡고 싶진 않았는데 만약에 본인이 여기서 이거 매니플레이션 이후에 만들어둔 유동성 갈 것 같다 했으면은 뭘 기다렸어야 돼요? 이게 음봉이 아니라 양봉으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진입을 했어야 돼요. 첫 번째 타겟이 여기고요. 두 번째 타겟이 여기고요. 손익비는 어마무시하게 나와요. 롱도 똑같이. 근데 롱이 손절날 구간조차 없어요. 보면은 캔들이 사실 오늘이 되게 쉬워요. 적어도 롱이 손절날 구간조차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제 방식은 손절이 거의 안 나요. 물론 트레이딩 자체를 적게 하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롱이 손절날 구간조차가 없어요. 사실 이런 데서 롱을 진입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뭐가 하나 없는 캔들 위아래 피레침밖에 없는데 그래서 뭐 그렇고 질문은 더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똑같아요. 그냥 25년도에 사실 제가 이거 반복해봐야 냉정하게 똑같은 말밖에 더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뭐가 있는 것 마냥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진짜 트레이딩은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기다림이랑 리스크 관리 저는 좀 차트를 조금 더 잘 보는 거 그게 전부인 것 같아서 근데 이 진짜 한 끗 차이 그 기다림과 멘탈 관리가 진짜 한 끗 차이인데 그거 하나로 사람 인생이 달라진다는 게 근데 그게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게 전부예요. 기다림이랑 트레이딩 잘하는 애들이 뭐 있는 것처럼 해봐야 정말 진짜 기다림이랑 리스크 관리랑 멘탈 관리랑 정말 남들이 말하는 이게 전부라서 요즘 계속 느끼지만 사실 이런 변동 좋은 차트에서는 ICT가 아니라도 벌 트레이더들은 다 벌 거기 때문에 예. 뭐 그냥 항상 그렇게만 기억을 하시고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네요. 이번 연도는 차트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지금 했던 대로 봤던 대로 숏이 또 나오는데 뭐 숏 들어가신 분들은 여기서 끊어내시면 되고 ES가 닿았거나 할 때 네 그래서 그냥 복귀는 언제 할지 모르겠네요. 뭐 일단은 2월은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어차피 빨라도 3월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제가 모르겠네. 뭐라 했는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좋은 서머 타이밍 그런 느낌으로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솔직히 말하면은 요즘 차트가 너무 좋아가지고 차트가 좋아서 별로 복귀를 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편해가지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15분 해가지고 이렇게 돈 벌리는데 굳이 그걸 할 이유가 있나 싶어요. 돈 못 버는 애들이나 솔직히 그런 걸로 돈 벌려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차트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근데 복귀는 네 분명히 나중에는 할 건데 요즘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게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네, 복귀는 무조건 해야죠. 해주신 그래도 구독자 1300분이 있는 부분에서 영상 안 올리고 게으르게 있으면은 안 되죠. 안 되는데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요즘 되게 해외여행을 가고 싶더라고요. 저는 요즘 느끼는 게. 근데 해외여행을 가면은 지금 이 좋은 차트를 버리고 해외여행을?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요번 연도까지만 좀 열심히 일하고 저는 느끼는 게 이번 연도 일하고 내년에 차트가 또 25년처럼 꾸지다? 그럼 그때 이제 트레이딩을 다 버려두고 해외여행이나 모은 돈으로 좀 다니려고요. 그런 생각이에요. 이번 연도는 차트가 너무 좋으니까 도저히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해외에서 트레이딩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게 되나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뭐 세금이나 그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거기서 하면 그리고 뭐보다 사실 되려나? 모르겠네요. 근데 여행을 가서 솔직히 트레이딩 뭐 사실 1시간이긴 한데 모르겠네요. 그냥 저도 나 해외여행 가보고 싶네요. 모르겠어요. 아니 그냥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몰라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되면 좋은데 나중에 해보고 심적으로도 여유가 생기면 그렇게도 해보고 싶네요. 잘 가죠 이거? 이거 혹시 뭐 들어가신 분 계신가요? 아까 언급한데 뭐 없으시다 생각은 드는데 들어가셨다면 슬슬 익절할 부분이 다가오죠. 벌써 갔네요. 벌써 뚫었네. 익절이 나갔겠죠? 여기 아까 언급한 거. 잔태가 되게 좋죠. 항상 요런 갭 다르잖아요. 계속 말하지만 다르잖아요. 보기에도 그냥 이렇게 보기에도 다르지 않나요? 되게 여기서 나오는 이게 그러면서 뚫는 계속 음봉이 나오는 게 이게 이 힘이 느껴지거든요. 이런 데서 사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좀 사기꾼 같아서 이런 멘트 치면 안 되긴 하는데 그냥 솔직하게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차트가 너무 좋아요. 서머타임 시작할 때 복귀가 제일 좋긴 하겠네요. 그러면 또 10시 반이죠. 와, 10시 반에서 만약 오늘처럼 15분 트레이딩 하면은 11시에 잘 수도 있는 거네. 기가 막히네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프리장 하지 마세요. 프리장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번, 진짜 딱 한 번만 포지션 잡으면 된다. 요즘 장은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많아도 두 번. 딱 한 번이고 많아도 두 번. 제가 월요일 날 솔직하게 좀 언급을 해보자면 월요일이 어디야? 월요일이었나 월요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죠. 월요일 날 요런 거 보고 여기서 롱 잡았다가 본절 나가고 본절 나가고 그러니까 여기죠. 보면은 여기인데 5분 갭에서 반응 주잖아요. 이 캔들 꼬리 달고 여기 근처에서 롱을 한번 진입을 한 걸로 알아요. 그랬다가 올라갔다가 본절 나고 또 여기 양봉 나오는데 여기서 진입했다가 약수익 그리고 본절 그리고 나서 진짜 무빙 요런 데서 느끼지만 그냥 과감하게 잡고 여기서 손절 걸었으면은 여기까지 해서 대폭 수익 내는 거 그냥 좀 트레이딩을 여러 번 할 생각보다 그냥 한 번 진득하게 잡는 거 물론 제가 주로 1분봉을 보다 보니까 본절이 좀 나간 케이스긴 한데 그리고 프리장 하지 말거 하루에 포지션을 한 번만 잡는다는 생각으로 방향 한 번 잡았으면은 그대로 가져가는 거 1번 포지션 많이 잡지 마세요. 그래서 26년도에 굳이 뭔가 팁을 드린다면은 포지션 많이 잡지 마세요. 무조건 많이 잡지 마세요. 2번 프리장 그냥 하지 마세요. 제발 프리장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 마세요. 프리장은 정보를 수집하는 구간이에요. 26년에 와서는 그게 더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자, 26년도에 강조하는 거 포지션은 많아도 두 번. 한 번 방향성을 잡으면 그걸 그대로 가져가 보는 방식으로 많아도 두 번이에요. 프리장을 하지 말 것. 이 두 개 중요해요. 그리고 당연히
익절하는 구간에서 익절하면은 끄세요. 끄면 돼요. 이후의 차트에서는 더 안 나와요. 보다시피 뭐가 더 안 나와요. 한 번 유동성 딱 가져가면 돼요. 그리고 그게 문제다. 본장에 출발을 해서 어디에요? 어디에서 끝나요? 10시 50분, 뭐 30분, 2시간 안 걸려요. 하루에 트레이딩 시간이 무조건 2시간 이내. 목표는 뭐예요? 1시에 퇴근하는 거예요. 웬만해서 1시간 반 정도 해가지고. 여기 1시간 반이면 끝나요. 웬만해서. 그죠? 여기 나머지는 여기 익절 걸어두고 자면 되니까. 라이프업 기준으로는 자동 청산을 해주니까. 그죠? 그런 거. 이 세 개가 딱 중요해요. 트레이딩 시간은 2시간이 안 돼야 될 것. 두 번째, 포지션은 하루에 2번이 맥시멈. 세 번째, 프리장 절대 하지 말 것. 절대 하지 마세요. 뭐 굳이 한다면 솔직히 말리진 않겠으나 저는 절대 하지 말라고 강조를 하고 싶거든요. 하지 마세요. 프리장. 여기에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롱 잡으면은 이거 대박 아니냐. 잡지 마세요. 이거 놓쳐서 다른 데서 손절 안 나는 게 훨씬 더 이점이 큽니다. 제가 알아요. 몇백 번 26년도에도 분명히 프리장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진짜로. 하루에 2시간도 일 안 해도 돼요. 제발 프리장 잡지 마세요. 딱 이렇게 3개만 강조할게요. 딱 이렇게 3개만. 26년도의 팁은 별게 없어요. 결국에는 원래 하던 대로 내가 트레이딩 기본기 잘 지키고. 여기도. 이거 근데 오늘 이바우에이션 같은 것도 몇 개 같이 찍을 걸. 진짜 아쉽네. 네, 여튼 이렇게 진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을 해주세요. 사실 더 강조할 게 없어요. 결국엔 25년도에 계속 가르쳤던 트레이딩에 대한 거나 뭐 그런 거를 본인이 잘 지켜줘야 되는 거니까. 이거 아마 여기까지만 하고 편집은 귀찮으니까 유튜브에 그냥 생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누가 볼지는 모르겠지만 50분 적당했나? 네, 여기까지 하고 명절 잘 보내. 명절이구나. 이런 것도 전 몰라가지고. 명절이네. 네, 명절 다들 잘 보내시고. 저는 명절이 싫어요. 집에만 있는, 헬스장 말고 가는 데도 없는데 명절이면 사람 만나야 되니까. 저는 솔직히 명절이 달갑진 않네요. 명절 잘 보내시고 새해 또 복 많이 받으시고 26년도도 트레이딩이 아니더라도 원하는 거 이루시는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퇴근 일찍 하면은 킬 거고 2월에는 복귀를 안 할 것 같아요. 솔직하게 제가 성격이 뭐 한다 해놓고 되게 그걸 나중에 하는 성격이라서 미리 말을 언급을 좀 하자면 2월에는 복귀를 안 할 것 같고 빨라도 3월인데 3월에도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유튜브 1300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고려를 해서 최대한 빠르게 복귀를 해볼게요. 네. 가끔씩 퇴근 이렇게 일찍 하게 되면 키겠습니다. 네. 녹화 됐나? 오케이, 됐네.